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마트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8을 리뷰할 건데요. 리뷰를 하려면 제품을 사야겠죠? 한번 구매를 합시다. 바로 구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제 주소가 나오고요. 결제를 하면은 비번을 쳐야 되죠. 비번은 57입니다. 결제를 했습니다. 야, 56. 그런데 저는 사실 고프로가 있어요. 고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편집이 되어 있어요. 오, 고프로 8을 찍은 거고요. 좀 밝은 편이잖아요. 주주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원래 이 제품은 세파스에서 저에게 같이 리뷰를 해보자 해서 대여를 잠깐 받았는데, 영상을 다 만들고 이제 누구야? 영상을 다 만들고 이제 함께 봤더니 세파스 측의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편집도 엄청 오래 했고 촬영본도 있고 정말 유익한 정보인데 그냥 영상을 날리긴 아까워서 제가 직접 고프로 8을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오잉. 안녕하세요 사진쟁이 여러분, 제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예요. 자, 여기는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옥상이고요. 오늘은 영하 3도. 굉장히 좋습니다. 패딩을 입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딩 입었고요. 패딩 나 혼자 입을게. 오늘 리뷰할 제품은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바로 고프로 8이에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외관, AF, 사진, 영상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에 질문해 주신 그 글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이 카메라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맡은 주주예요. 예, 주주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어떤가요? 고프로 8의 국내 정발 기준 가격은 56만 9천 원? 이 고프로라는 액션캠 자체가 액션캠들 사이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션캠의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액션캠 중에서는 가격이 좀 있는 편에 속해요. 다음 질문. 외관은 어떤가요? 일단 외관은 이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크기가 조금 더 커졌어. 원래는 액세서리를 달려면은 케이지를 달았어야 됐어요. 케이지에 이 마운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프로 8은 마운트 부분이 본체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이지 없이 바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아랫 부분을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SD카드를 끼웠어야 됐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열고 열면 되는데 제가 많이 써본 결과 이게 너무 쉽게 떨어져요. 이 커버가 너무 쉽게 떨어져요. SD카드를 넣으려고 이거를 열었잖아요. 그러면은 열다가 이게 뚝 떨어지더라고. 잘 잃어버리겠다. 네, 잘 잃어버릴 것 같아요. 특히 액션캠은 야외에서 많이 쓰는데 이걸 떨어뜨리면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건 따로 팔 것 같아요. 이거 따로 팔 것 같지 않아 이건? 그리고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데 이게 손톱이 없으면 좀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빼보실래요? 네. 손톱이 있으면 좀 쉬운데 손톱이 있으면 괜찮네. 없으면은 빼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똑같이 USB-C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정이랑 스크린 화질은 어떤가요? 액정이랑 스크린 화질은 2인치형이에요. 그래서 작아. 지금 이거를 켜서 보면은 작죠? 응. 작고 녹화 중에서도 정보를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앵글을 확인한다?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전면부 액정이에요. 고프로 8 히어로도 전면부 액정이 있으나 제가 기대한 거는 이 전면부 액정에 뒤에 있는 스크린과 똑같이 앵글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바랬어요. 경쟁 제품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프로 8은 전작과 동일하게 흑백 LCD를 전면부에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 중이다, 아니다, 그리고 녹화를 몇 분 했다, 지금은 어떤 모드로 촬영하고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어서 이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특히 제가 저번에 스키장을 갔는데 이걸 헬멧을 달았었거든요. 헬멧을 다니까 앵글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보기도 힘들었다 했는데 그럴 때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서 물론 액정을 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스마트폰을 또 켜야 되잖아요. 근데 스키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전면부 액정이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고프로 8은 전면부 액정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작과의 차이점이에요. 이 고프로 8은 모듈을 팔아요. 그래서 미디엄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그리고 조명 모듈 이렇게 세 가지를 팔아요. 그래서 미디엄 모듈을 장착시킨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을 달면은 전면부 액정이 위에 달려요. 그래서 셀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생기거든요. 뭘까요? 일단 이 제품들의 가격이 미디어 모듈이 11만 원 정도 하고 디스플레이 모듈이 8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를 주고
이 전면부 액정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비싸죠? 아, 잠깐 머리카락 뭐야? 가격이 조금 비싸다. 조금 올라갔다 네. 많이. 조금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빼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뺀 것 같아. 아, 이렇게 되면 방수가 안 되지. 아 그러네. 예,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도 전면 스크린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나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각. 화각은 어때요? 화각은 다른 액션캠들과 대동소이합니다. 10mm부터 27mm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게 초광각, 광각, 리니어, 협각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요. 초광각은 액션캠 왜곡이 있잖아요. 그런 왜곡을 다 담으면서 아주 넓게 찍겠다는 거고, 광각은 조금 좁게, 그리고 리니어는 왜곡이 좀 덜 생긴 상태로 찍겠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협각이에요. 원래 액션캠들은 멀리 찍으면은 너무 넓게 담겨서 가운데에 있는 물체를 집중시키게 찍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줌을 지원해서 협각이라고 27mm, 34mm 정도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정확히 담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협각을 사용하면은 4K 촬영이 안 돼요. 초광각, 광각에서는 4K 60 촬영이 돼요. 협각은 2.7K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다음은 영상 화질은 어느 정도예요? 영상 화질은 괜찮아요. 이게 괜찮다는 게 타사 액션캠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최상위권이에요. 반박해보세요. 반박은 불가능할걸? 화질 좋더라고. 반박 불가? 특히 이런 낮에는 화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써본 액션캠 둘 중에서도 좋은 편에 속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건 액션캠들 다 똑같아. 센서가 작으니까 좀 오버샤픈의 느낌이 생기고요. 야간 촬영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런데 일반적인 영상 화질은 괜찮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고요. 정말 학교가 오래된 티가 나는군요. 여기는 곧 건물이 앞으로 쏠릴 것처럼 오르막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 지기 전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예, 모든 게 잘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디테일도 괜찮죠? 그다음 그렇다면 야간 촬영은 가능한가요? 야간 촬영은 가능은 한데요. 이 야간이란 게 어디 야간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액션캠들은 조르기 수치가 굉장히 높고 센서가 작기 때문에 ISO를 한 단계 높일 때마다 영상에 노이즈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액션캠으로는 실내나 야간 촬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키장 같은 곳은 어쩔 수 없지, 야간 스키 탔을 때. 그런데 스키장은 조금 밝은 편이잖아요. 조명이 있어. 네, 그럴 때 찍을 때는 화질이 괜찮더라고. 내가 다른 액션캠이랑 고프로 8이랑 같이 들고 갔는데 다른 액션캠은 노이즈가 좀 생겼는데 고프로에서는 노이즈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없더라고.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야간 촬영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야간 촬영을 할 때 이 화질뿐만 아니라 다른 한계에서 걸림돌이 하나 있어. 이거는 EIS의 문제예요. 전자식 손떨림 방지가 야간 촬영에서 찍으면은 이게 사람이 일그러지거나 분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질은 괜찮은데 그게 생기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이거는 고프로 8의 문제가 아니라 EIS를 쓰는 카메라면은 다 그래요. 갤럭시도 슈퍼스테디가 EIS거든요. 걔네들로 야간 촬영에 가서 하면은 분신이 생기고요. 오줌 액션도 그렇고요. 얘도 그런 거예요. 얘만의 단점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손떨림 방지를 끄면은 화질이 괜찮더라고. 끄면 괜찮다. 네. 근데 끄면은 이제 설치해서 찍어야겠지. 그냥 세워놓고. 액션 캠으로서는 못 써요. 네,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잘 보이나요? 지금 해가 깜깜하죠? 오늘은 국밥을 먹어볼까요? 아이, 국밥 맛있어. 실내에서 촬영할 때 화질은? 실내에서 촬영할 때 화질은 실내 형광등을 켰을 때는 괜찮아요. 잘 찍혀요. 그런데 나 어두운 카페를 갔다 그러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손떨림 방지를 킨 상태에서 찍을 거기 때문에 안 켜는 게 좋다. 손떨방 끄면은 괜찮아. 쓸만해. 끄면 또 네, 끄면 괜찮은데 그럼 설치해서 찍어야겠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요즘 플리커는 생기나요? 아, 얘는 플리커 프리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광등일 때 셔터 속도를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기능이죠? 슬로우 모션은 어때요?
이 카메라는 FHD 240프레임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 FHD 240프레임에서도 손떨림 방지를 지원을 해요. 다른 카메라들은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원을 해서 손떨림 없는 촬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슬로모션 먹을 거면 손떨림 방지가 필요 없긴 해요. 그래도 된다. 최대 10배까지 슬로모션이 가능해. 4K에서는 2.5배까지 가능해요. 4K 60p까지 지원하기 때문이죠. 색감이랑 디테일 표현은 어때요? 색감은 고프로는 고프로라는 거랑 플랫이라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의 프리셋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색감을 좀 보정하고 싶다, 컴퓨터에서 보정을 할 거다, 그러면은 플랫으로 찍은 다음에 컴퓨터에서 보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냥 보정 안 하고 찍고 싶다 라고 하면 고프로로 찍으면 되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찍어요. 색깔이 괜찮아. 특출나게 색감이 엄청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디테일 표현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찍을 수 있다. 그런데 역시나 액션캠의 한계로서 물체를 크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디테일을 찍고자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찍은 물체가 디테일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 온도는 잘 잡나요? 화이트 밸런스는 잘 잡거든요. 근데 이거 화이트 밸런스에서도 틴트라는 게 있어요. 막 싸우는 조명이 똑같은 걸 5400K에서 샀어, 두 개를. 그런데 이 조명 두 개가 틴트가 달라서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싸우는 조명들은. 그래서 이 카메라들은 화이트 밸런스 뿐만 아니라 틴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 틴트를 잘 못 잡아요. 내가 이거를 왜 말하냐면은 우리 회사 스튜디오 있잖아. 거기서 책상에 두고 찍잖아요. 이런 거 두고 찍었는데 화면이 붉은 거야. 틴트가 그린이랑 마젠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젠타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고프로 자체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되는데 틴트 설정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보통 이런 카메라들은 되거든요. 그냥 안 된다. 근데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좀 무겁긴 했겠다. 다음은 왜곡이 심한가요? 이거는 전 질문과 비슷한 건데 광각, 초광각을 안 쓰고 협각 리니어를 쓰면은 왜곡이 거의 없어요. 그런 대신 이제 넓은 거 못 찍겠지. 이거는 양서택일을 해야 돼. 왜곡을 가지고 넓게 찍을 것인가, 왜곡을 없애고 좁게 찍을 것인가. 그런데 액션캠은 왜곡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이 왜곡 자체가 액션캠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살려서 어떻게 잘 찍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곡이 있냐 없냐는 액션캠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한 8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나한테는. 거의 뭐 고려 안 해도 고려 안 해도 된다. 바람아 불어라. 아까 나왔던 손떨방입니다. 손떨림 방지는 하이퍼 스무스 2.0을 지원해요. 고프로 히어로 7에서는 하이퍼 스무스 1.0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죠. 그래서 손떨림 방지가 정말 좋아요. 이때까지 나온 액션캠들 중에서도 상위 티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EIS를 사용해서 손떨림 방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야간에서 촬영할 때 좀 힘들다는 걸 방금 말했었죠. 그런데 자전거에 달거나 몸에 달거나 머리에 달고 찍었을 때 정말 잘 나와요. 잘 안 흔들리더라고. 신기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자, 주주 달려. 하나, 둘, 셋. 다리가 굳었어. 알았죠? 찐다. 네, 하이퍼 스무스 잘 되네. 와, 정말 모습이 해괴망측해요. 되게 해줬어요. 양 하고 안녕. 안녕. 주주 머리에 매달고 있어. 나는 인간 카메라야. 나는 인간. 근데 얘가 자꾸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 맞아, 주주 머리가 작았는데 그거 내 머리가 아, 그런 거였어. 어쩐지 움직이더라. 됐어? 네, 셀카를 찍을 때도 잘 됩니다. 내장된 마이크의 성능은 어떤가요? 내장된 마이크의 성능은 이게 방수가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방수가 지원되는 카메라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먹먹한 사운드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이크에 물 들어가면 어떡해. 물 들어가면 안 되지. 네. 그리고 마이크 위치가 조금 변경되어서
이 앞에서 이렇게 대고 말할 때 조금 더 잘 들리는 감은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예, 그냥 액션캠 그 정도. 예.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고프로 8은 제가 모듈이 있다 했잖아요. 미디어 모듈이라는 걸 판다고 했죠. 그 미디어 모듈에 샷건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내가 진짜 방수가 필요 없는 환경이라면은 미디어 모듈을 달고 찍으면은 샷건 마이크를 사용해서 정말 좋은 음질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출시됐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게 나한테 없어. 아 여기 없어. 나한테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10만 원이 나거든. 나한테 없어. 그리고 이 USB-C 포트를 통해서 마이크 3.5mm 단자를 꼽을 수 있는 젠더를 팔아요. 그러면은 짝건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 같은 거 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5만 원인가 해요. 비싸서 굳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휴대폰 마이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브이로그에 적합한가요? 브이로그에 적합한가? 액션캠을 브이로그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 브이로그 찍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주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맞아요. 내가 나오고 있겠지? 네, 전면 일정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액션캠이라는 것 자체가 광각을 담기 때문에 그냥 찍어도 나오긴 해요. 그냥 찍어도 아신놈 나오겠지 하면 거의 다 나오거든. 그래도 확인할 수 없는 거는 좀 단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브이로그 찍을 때도 찍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다. 답답하다 근데 진짜로. 근데 작고 가벼워서 편하죠. 무겁진 않아. 맞아요. 그게 장점이죠. 일반적인 주광 브이로그를 찍을 때에는 괜찮아요. 화질도 괜찮고 마이크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는데 야간이나 실내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싶다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냥 카메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좀 이게 더 낫겠죠. 숫달방 된다니 좋다니까 그건 좋겠다. 그리고 액션캠 카메라를 쓴 이유는 그거예요.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인 거야. 특히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옆집 누나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옆집 누나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약간 핸드헬드 느낌도 나고 그래서 괜찮아. 그런 느낌을 잘 살리면은 브이로그로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 찍고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상명대예요. 상명대 소개해주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갑자기. 별로예요. 오지 말래. 여긴 숨겨진 상명대 옥상인데 맞아요. 여기 미래백년관 맞아요. 5층이고요. 되게 여기서 뭔가- 술 많이 까먹었어요. 뭔가 뭐랄까 예뻐요. 네, 여기는 청와대 주변이기 때문에 5층 이상 지을 수 없다? 아. 라고 알고 있어요. 아, 6층 이상인가? 그래서 여기 다 건물 다 5층이에요. 오. 여기도 5층이잖아요. 그러네. 좀 신기한데. 네, 이렇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액션캠 활용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액션캠 활용을 잘 못해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고프로가 나올 때부터 흡세 시장을 노려서 만든 제품인데 그래서 액션캠 나올 때부터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그래서 액션캠을 구매하신 분들도 자기는 액티비티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활용도가 낮을 수 있어. 저는 액션캠을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일단 1번 액티비티를 할 때 이때는 카메라를 둘 수가 없으니까 작은 카메라 그리고 러기드 카메라라고 하죠. 올림푸스의 터프 같은 거 떨어뜨려서 안 깨지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용도로 쓰고 2번 큰 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달아요. 이런 막 책상 모서리나 앵글이 도저히 안 나온다 싶을 때 액션캠을 사용을 해요. 3번 뭘까? 무거운 카메라를 달 수 없는 곳에 달아요. 막 천장에다가 달고 싶어. 그 무거운 카메라는 팡 떨어지겠죠? 그럴 때 액션캠을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카메라라서 그것 이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를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타임랩스랑 인터벌. 네, 지원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라이브가 가능하다. 네, 그냥 폰으로 하지 그럴 거면. 맞아? 드론도 유튜브 라이브 되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요. 우와,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신박. 굳이 고프로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화질은 어떤가요? 네, RAW는 지원하나요? 로우 파일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사진 화소는 1200만 화소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초광각으로 찍고 싶으면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휴대폰보다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센서가 작고 엄청난 화질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내가 초광각 사진을 찍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 근데 이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된다
내가 만약에 동남아 여행을 갔다, 그래서 뭔가 강한한 걸 찍고 싶다면은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장노출을 했을 때 야간 촬영도 잘 되더라고, 의외로. 근데 그거는 설치를 잘 해야겠지. 근데 장노출로 찍을 거면은 굳이 왜 이걸 쓰나? 이거밖에 없어. 라고 이거밖에 없을 때 그래도 잘 찍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 AF는 빠른가요? 액션캠은 원래 AF라는 게 없어요. AF라는 게 없고 초점을 맞춘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은 영상을 찍을 때부터 초점은 이미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한대에서부터 이게 10cm인가 20cm까지 초점이 맞는 상태고, 제가 쓰던 카메라는 초점 그래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가까운 거 30cm, 40cm를 못 찍게 설정되어 있더라고. 근데 얘는 찍히는 게 조금 더 가까워서 이렇게 찍었을 때도 잘 초점이 잘 맞아요. 이게 몇 cm야? 한 10cm 되겠네? 예. 잘 찍힌다. 그래서 좀 가까운 걸 찍을 때도 잘 찍힌다 알 수 있겠네요. 조작성은 좋은가요? 조작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일단 바퀴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전원 버튼이랑 녹화 버튼이 있어요. 이 녹화 버튼은 원터치가 지원을 해서 꺼진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녹화가 돼요. 그런데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터치 녹화 버튼을 켜고 다시 누르면은 바로 꺼지거든요. 이게 좀 귀찮음. 그럼 또 켜야 된단 말이야, 왼쪽 버튼으로. 그게 조금 불편했고요. 그래서 막 바로 안 꺼지고 막 액션 터치하면 안 꺼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왼쪽 버튼을 꼭 누르면 켜지고요. 이거는 고프로 8의 문제가 아니라 고프로 전체의 문제인데, 터치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좀 답답해요. 한번 이거 보실래요? 이거 켰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 뜨거든요. 느리죠? 답답하죠? 약간 답답한 감이 있어요. 아, 이게 그리고 메뉴를 터치를 했을 때 원래 터치되면은 색깔이 약간 반전돼가지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좀 아쉽고, 그리고 아직 한글화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내가 SD카드 포맷을 눌러봤거든요. 초기화해서 SD카드 포맷이 있는데 이게 취소 확인이잖아 보통. 근데 이게 취소 형식이 돼 있어, 형식이. 그리고 음성인식 지원하거든요. 고프로 촬영이 시작. 시작했다. 되긴 된다. 그리고 핫키가 생겼어요. 이 왼쪽 밑에 이걸 누르면은 뭐 광각으로 찍을 건지 뭐로 찍을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슈퍼으로 찍자. 그리고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광각으로 찍을 건지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건지 3:3으로 찍을 건지 이런 거를 프리셋을 지정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편하고요. 그리고 왼쪽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모드를 바꿀 수 있어. 타임랩스, 동영상, 사진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건 편리한데 애니메이션이 좀 느려서 많이 불편하다. 네, 그리고 액세서리를 장착할 때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거든요. 이걸 설치할 때 잘 안 들어감. 이게 모이는 것도 이쪽 가도하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장착을 했을 때에도 수평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움직여. 왼쪽 오른쪽 좀 흔들려. 이게 이 마운트 부분이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왼쪽 오른쪽 움직여. 그래서 수평을 좀 맞추기 좀 힘들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유격이 좀 있어.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자, 다음은 제가 편집하다가 느낀 조작성 단점인데요. 조작성이라기보다는 편집성 단점이네요. 고프로는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GH010001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 파일은 당연히 GH010002 이런 식이죠. 그래서 찍은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좀 가다 보면은 GH020000, GH020004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GH030004도 있죠. 이걸 한번 프리미어에서 넣어서 봅시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GH010034인데 이렇게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죠? 넘어지고 다음 파일은 GH010035입니다. 파일 정렬은 작은 숫자, 이름 순서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분능이 맞죠? 그래서 넘어지고 난 뒤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제 얼굴이 나옵니다. 이게 웬걸 싶어서 봤더니 GH020034가 GH010034의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고프로는 녹화를 길게 하다 보면은 영상 하나의 용량이 FAT32 형식 때문인지 3.72GB씩 끊어서 저장이 되는데, 정렬을 GH010034_1 2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GH010034, GH020034, GH030034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낮은 숫자로 정렬을 하던 높은 숫자로 정렬을 하던 순서대로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서 바로 프리미어로 옮기면 영상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순서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좀 귀찮죠? 그래서 이 파일명 설정이 가능한지 찾아봤는데 고프로 메뉴랑 폰이랑 연결해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편하게 썼습니다. 배터리는 얼마나 오래 가요?
배터리는 자 배터리를 뺐어요. 뭔가 이전작 배터리랑 다르게 생겼죠. 6, 7 배터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얘만 왜 파랄까? 바로 이거는 A 전용 배터리이기 때문이지. 얘네들은 그냥 검은색이에요. 근데 왜 얘는 A 전용 배터리냐? 얘가 설명을 해놓은 게 A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얘의 성능에 제한이 생긴다고 해요. 왜? 몰라. 그래서 이것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고프로 8은 A 배터리만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A 배터리 따로 팔아요. 그래서 얘는 파랑이다. 생각해봐. 고프로 7에서도 4K 60p 됐지, 풀 HD 40 됐지. 그럼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해놨을까? 촬영 중에 충전이 가능한가요? 촬영 중에 충전은 됩니다. 촬영 중에 충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촬영 중에 충전을 해버리면은 이제 뭐 HDMI를 단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되겠지. 그래도 되긴 된다. 영상 녹화 제한 시간이 있나요? 영상 녹화 제한 시간은 없어요. SD 카드가 찰 때까지 쓸 수 있고요. 캠코더는 다 이래요. 사진기만 30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요즘 다 풀어졌더라고요. 요즘은 또. 발열 문제가 있나요? 네, 발열 문제 있습니다. 제가 찍었던 액션캠 중에서 제일 심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고프로 8 히어로는 철제 부분이 없거든요. 스틸로 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진 않아요.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그 제품은 이 렌즈 필터 부분이 약간 철 재질이었거든. 그래서 거기가 진짜 뜨거웠어. 착 되면 바로 뗄 정도? 얘는 그거보다 온도가 높게 올라가. 한 60도 정도? 많이 높긴 하다. 근데 이거는 작은 카메라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카메라랑 다 똑같아. 방수랑 수중 촬영은? 방수랑 수중 촬영은 당연히 돼요. 이 고프로의 존재 가치야. 방수랑 수중 촬영이 되고요. 케이지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도 1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케이스 안 끼고 수영장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바다로 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배터리 갈아야지 하나 들어가면은 다시 못 씁니다. 예.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수중 케이스 팔거든요. 그리고 수중 케이스를 끼우면은 35m인가 50m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주변 액세서리는 어떤가요? 주변 액세서리는 진짜 많아요. 이건 고프로는 진짜 오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쓰던 마운트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케이지 없이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근데 이거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쇼티. 얘는 쇼티라고 해요. 카메라 액세서리라고 생각 안 하고 네가 그냥 일반 소비자였을 때 이거 얼마 할 것 같아? 셀카 보고 생각하면 한 10,000원, 20,000원 하지. 5만 원. 이거 3웨이 삼각대가 있어요. 관절이 생겨가지고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셀카 잘 찍을 수 있겠죠. 얼마일까요? 고프로가 만들었다 생각하고 한번 맞춰봐봐. 고프로 네. 80,000원. 오, 비슷해. 89,000원이야.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거 얼마일까? 이거 머리. 이거 얼마마다 까먹었다. 이거 얼마인지 까먹었다. 4만 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손목에 다는 게 얼마일까? 손목에 다니면 한 2만 원, 3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요. 너무 비싸죠? 다 비싸, 다 비싸. 정품 액세서리가 좀 비싸요. 자전거에 끼우는 그것도 6만 원인가 하던데 너무 비싸. 그래서 호환 액세서리를 팔아요. 네이버에 치면은 이거 3웨이 있잖아요. 15,000원인가 2만 원 사거든요. 핸드폰이랑 연동이 잘 되나요? 핸드폰이랑 연동은 잘 됩니다. 이 고프로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고프로를 원격 촬영을 할 수 있고 고프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고 고프로에 있는 영상을 이제 어플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폰으로? 그리고 또 생긴 기능으로는 하이퍼랩스를 쉽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느 부분을 슬로우를 먹일 건지 어느 부분을 빠르게 감을 건지를 선택해서 아주 쉽게 편집할 수 있었어요. 타임 오프 2.0일 거야 얘가. 7의 1.0, 2.0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찍을 수 있겠죠. 이건 재밌는 기능이지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프로 7이 있는데 고프로 8을 살만한 이유는? 장점이 4가지가 늘어났어. 일단 손 떨림 방지가 좀 좋아. 그리고 케이지를 끼우지 않아도 액세서리를 달 수 있다. 좋아졌죠? 미디어 모듈이랑 디스플레이 모드를 장착시키면은 좀 스튜디오에서 쓰는 것처럼 샷건 마이크도 쉽게 달 수 있고 전면 헤드도 달 수 있는 게 장점이야. 그리고 조작성이 좀 더 좋아졌다. 그래서 7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원한다면은 8을 사도 돼. 사도 되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여러분? 고프로 8의 단점은? 단점은 일단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게 형광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광등이나 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구에 빛 번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액정을 닦아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조리개 때문에 빛이 약간 이렇게 번져요. 약간 이렇게 고스트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생기는 게 단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빛 번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X3000과 액션은 빛이 번지긴 하는데
조리개가 이상해서 막 빛이 갈라지고 하진 않죠. 그런데 고프로 8은 조리개 문제 때문인 건지 빛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빛이 아주 잘 갈라져 있죠. 한번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촬영을 하시죠? 이렇습니다. 빛 번짐이 좀 더 심하죠. 이렇게 찍을 때에도 약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빛 번짐이 보이네요. 한 줄. 이거는 보통 액정을 잘 안 닦은 스마트폰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이 액정을 지금 촬영 전에 물도 묻히고 안경 닦기로 닦고 렌즈 닦기로 닦고 다 닦았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조리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비싼 거, 그리고 악세서리도 비싼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좀 느린 거, 그리고 EIS 촬영 때 야간 촬영 좀 힘들다는 거, 그거 말고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액션캠으로서의 플래그십이잖아요. 화질의 면에서나 이 액션캠 용도로서 사용할 때는 정말 좋아요. AS는 잘 되나요? 이 고프로는 AS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프로는 국내에서는 한 군데에서만 팔아요. 셀파스. 한국에서 파는 공식 유통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면은 56만 9천 원. 거기서 사면은 1년 동안의 보증 기간을 가지고요. 1년 동안 이제 고프로를 맡기면은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택배를 보내더라도 며칠 안에 수리가 돼요. 수리가 굉장히 편하죠. 그렇게 수리가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프로를 직구 가는 경우. 고프로가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셀파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 사면은 그게 홍콩인가 중국에 있는 그 본사에서 나한테 보내오는 그 해외 배송이거든요. 그렇게 샀을 경우에는 셀파스에서 수리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고프로는 월드 워런티예요. 내가 프랑스에서 사더라도 워런티가 돼. 그런데 셀파스에서는 수리가 안 되고 홍콩에 있는 본사에 택배로 보내서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보증이 1년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AS 받을 거면은 무조건 셀파스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해요. 가깝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고프로를 1년 안에 깨트렸다 그러면은 그냥 바꿔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액정을 부쉈다 그럼 그냥 바꿔주는 걸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서 AS를 바꾸고 싶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1년 안에만 수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고프로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구독 서비스야. 카메라인데 구독 서비스가 있어. 뭘까 이게? 고프로 플러스에 가입을 하면은 고프로 홈페이지에 있는 액세서리가 할인이 돼서 구매할 수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것도 쓸 수 있고, 고프로가 파손이 되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교환해주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교환 정책이 안 돼요. 유럽 거래소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56만 원의 가치를 하나요? 이런 분들에게는 가치를 합니다. 난 진짜 플래그십을 사고 싶고 액션캠을 정말 잘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액션캠 가지고 싶어서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카메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액션캠이라도 사지 마세요. 난 그냥 영상을 브이로그만을 위해서 찍고 싶다, 혹은 그냥 들고 다닐 건데 작아서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작은 카메라를 사는 게 낫지, 액션캠을 사는 거는 저는 조금 알려고 싶어요. 액션캠은 진짜 내가 정말 협소한 공간에서 찍을 때, 그리고 액티비티들을 찍을 때, 뭐 수중 촬영이 필요할 때, 그때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일반 촬영은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냥 카메라가 있고 작은 카메라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치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가 고프로 8 블랙 히어로의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죠? 야, 이게 그렇게 단단하던 던져볼까? 야? 녹화 돌렸어요. 한번 던져보실? 던져보실? 야! 살살해야 되겠다. 야! 안녕. 녹화 잘 되고 있어요. 안녕. 안녕. 네, 이러라고 사는 거죠, 액션캠은. 괜찮니? 그리고 고프로는 그 우주에서 떨어뜨리는데도 동작 잘 됐어요. 진짜로? 네, 그 멋져. 영상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그러면 잘 되는 카메라다. 떨어뜨리고 가서 주워. 떨어뜨리고 또 가서 주워라고? 야, 네가 수리해 줄 거냐? 미쳤네.
자, 오늘 고프로 히어로 8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